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3월 1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으로 금요일장 중고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죠. 이번 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렸었는데 금리를 0.25% 수준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0.5%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안도한 느낌이고요. 하지만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저 양적 긴축의 속도에 따라서 또 시장은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꾸준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파월 연준의장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작다 그러고 인플레이션에 충분한 대처를 하겠다. 적극적 대응도 언제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양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시장에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쓴 계기가 됐어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됐던 연준의 GDP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 12월에 4%에서 2.8%로 쪼그라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정상적인 2% 수준으로 회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코어 PC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면 작년 12월에 2.7에서 올해 4.1로 급증했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하지만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결국은 빠르게 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점도표 변화 추이도 좀 보죠. 작년 연말에 1% 미만대에서 점도표가 형성됐지만 올해에는 2%에 근접할 거다. 1.75에서 2%에 근접하는 그런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도표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죠. 물론 파월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면 0.5% 수준의 금리 인상도 얼마든지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0.25%씩 꾸준하게 가는 게 시장 충격도 적고 시장이 감내한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금리는 급반등을 했었고, 자 2.153%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결국 추세적으로는 또 상승을 하겠죠.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97레벨을 돌파 이후에 급등했었고 지금 조정권에서 98레벨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서 1244원을 찍었는데 다시 1207원대로 일단 회귀 중입니다. 물론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1200원대를 중심으로 계속 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환율이 조정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죠.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금리 인상 부담, 긴축 부담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반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2.05% 정도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물론 올라가면 또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을 받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죠. 정부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이 미지정되면서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열렸는데요. 물론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시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중고차 시장이요. 소비자의 약 80%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거 오래전부터 불만이 있었지만 영세업체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은 대기업의 문턱을 높여놨었는데 이제 그 빗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소비자의 주요 지출 항목을 좀 살펴보면 신차 시장은 58조 원 정도고요. 중고차 시장이 39조 원으로 다른 소비 시장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B2C 마켓만 봐도 연평균 4.3%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고차 판매 대수의 그 비교 추이를 보면 신차 대비해서 영국은 2.9배, 미국은 2.3배, 독일이 1.9배. 그러니까 약 2배 이상 정도 될 수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1.4배예요. 그만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다라는 건데
이게 회복되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장 오토엔이 일단은 상한가를 갔어요. 2008년도에 현대차그룹 사내벤처를 시작한 기업인데요. B2B, B2C 모든 마켓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카라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 뭐 수리 장착 공인 비교 같은 거, 또 최저가 상품 검색이라든지 서비스 센터 연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하지만 실적은 당장 좋지는 않습니다.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B2B 시장에 대한 수익 감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38% 감소, 당기순이익은 뭐 49% 감소니까 올해 공급난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지금 적어 보이죠. 그러면 올해 실적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오토엔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중고차 시장 개화기,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3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있습니다. 4월 달이면 또 풀릴 텐데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량도 작지 않죠. 146만 주 이상 있어요. 수급 부담을 언제든지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매매가 가능한 사람들만 접근해야지 무작정 기대감만 갖고 덤벼들었다가 오버행 이슈에 또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편하게 매매하려면 오버행 이슈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보고 매매하는 게 좋겠죠. 현대차 그룹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의 실적을 보면 2021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매출액도 31% 늘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70% 증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봐도 분기 실적 추이인데 분기 실적이 다 긍정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그중에서도 유통 쪽이 국내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요. 이쪽 사업 분야도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의 실적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죠. 그리고 4분기에는 2천억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고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결국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글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강한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롯데렌탈은 렌탈 반납 차량을 매각하는 중고차 시장을 좀 일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할부금융이나 오토리스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2021년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50% 이상 증가했고요. 전기차 판매 증가도 있고 중고차 판매 단가 상승이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을 했고 올해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신규주에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래서 매매하는 것은 롯데렌탈이 가장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업에 진출해 있는 K카가 있는데 매출이 43% 늘고 영업이익도 무려 88% 증가한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죠. 더군다나 이커머스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74%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수급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K카도 신규 상장주인데 한원코 오토서비스 홀딩스가 지분을 72% 갖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이 1년인데 언제든지 지분을 매각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에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오토엔이 상장 후에 급등했고 눌림목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금일장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또 이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지금 모멘텀이 장착돼서 수급이 붙었습니다만 4월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타가 되고 빠른 매매가 되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금일장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앞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아주 좋은 흐름인데 이런 매물대, 거래량도 다 터진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매물 소화를 좀 보여줘야 돼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매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K카 같은 경우 상장 후에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이 또 깊어졌죠.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금일장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긴 꼬리 달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섰고요. 그러면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바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한다면 완전히 이 박스권을 다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저점대에 다시 조정받아서 떨어진다면 이 저점대를 보고 반등을 노리는 매매, 이런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롯데렌탈도 신규주인데 상장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6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급락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했어요. 자, 반등마다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지금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복 시도가 의미가 있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 때 회복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약 한 달 정도 횡보한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재료가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이런 거래가 집중적으로 계속 퍼져준다면 좋은 흐름을 보일 거고요.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매 수급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역시 시초가입니다. 이 시초가 19,4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이 완성되면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돼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롯데렌탈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총도 1조 5천억으로 실적 대비해서 크게 부담이 없죠. 오늘자 한 줄 요약,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는 중고차 시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